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드디어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했던 방식대로 웨이트 낮은, 그러니까 게임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두둥. 자, 첫 번째 게임은 방방 나라라 돼지입니다. 이게 아직 페이지가 안 떴어요. 이게 9월 7일부터 판매 예정이어서 페이지가 아직 뜨지 않은 상태라 저희 이제 우주TV 영상에서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좀 약간 스샷 같이 멈춰놨는데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 나무를 조립을 해야 되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 구성물이. 여기 가운데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이. 이 돼지를 던져서 넣는 건데 그냥 던져서 꼬리는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트램펄린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통통 튕기는데 자세히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맞춰서 한번 트램플린에 튕겨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운드를 해야 돼요. 한번 영상 한번 살짝 보실까요? 저희 영상이니까 뭐 이건 걸릴 리 없지. 이런 식으로 던져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2인에서 3인까지 즐길 수 있는데 돼지가 총 6마리예요. 그러니까 2명이면 3개씩 나눠갖고 3인인 경우는 2개씩 나눠갖겠죠. 그래서 동시 진행으로 던지는데 돼지를 던지다 보면 이게 막 돼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건 내가 잡고 내가 던졌다가 잘못 들어온 것도 내가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가 꼬린을 시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진흙, 그게 승점칩이죠. 그래서 승점칩을 먹고 그 안에 준비된 승점칩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쾌합니다, 게임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던진 걸 잡고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 주우러 가야 됩니다. 주우러 가서 다시 갖고 진행을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 정신없습니다. 정신없고 우선 피지컬 그 덱스터리티 게임이다 보니까 보는 것과 다르게 또 실제 할 때의 그 몰입감이 또 상당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실제로 꼬린을 넣었을 때 그 쾌감도 굉장히 큰 게임이죠. 그래서 이 게임 조만간 이제 9월 7일날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정확한 가격하고 아마 페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이 영상은 이미 올라갔거든요, 우주TV에서.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방방 나라라 돼지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게임 버거 왓썹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방의 신작 속에 방방 나라라 돼지와 버거 왓썹이 같이 담겨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일타 쌍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역시 팝콘에디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요거는 팝콘에서 출시된 시바견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꼬치의 달인,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꼬치의 달인 같은 류를 좋아하시면은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 요거는 우선 아쉽게 얼리버드는 끝났어요. 그래서 얼리버드 100개 한정으로 버거 왓썹 사면, 게임이 버거잖아요. 그래서 버거 사면 이렇게 케찹, 콜라까지 같이 주는 이런 재미난 구성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끝났고 게임은 총 5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총 7장의 카드를 5명이서 나눠 갔는데 여기 이제 앞뒤가 달라요. 그림이 앞뒤가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버거 면도 있고 어떤 건 뭐 패티 면도 있고 어떤 건 샐러드, 뭐 계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재료, 토핑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문 카드를 휙 뒤집었을 때 동시 진행입니다, 이 게임도 역시.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진 이 재료 카드를 가지고 이 똑같은 그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준비 시작 하고 뒤집으면은 이 그림에 버거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7장을 모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다 보면은 높은 버거 말고도 좀 약간 적당히 작은 버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카드를 다 쓰지 않고 한 3-4장으로도 이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2장을 그냥 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됩니다. 전 완전히 가리는 거 안 되고, 그리고 재미난 이 게임의 포인트는 반절, 그러니까 하프를 가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거는 위에는 빵이고 밑에는 이거 뭐라고 해시 브라운이잖아요. 요걸로 이 빵을 가리면은 버거 뭐라고 해야 돼, 고기 해시 브라운 이런 식으로 3층이 또 생겨나는 거죠. 이 카드가 위로 가냐 요 카드가 위로 가냐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고 카드를 또 뒤집을 수도 있고 이게 양면이고 다르다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게임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은 뭔가 하나가 없고 꼭 그런 느낌이 나와서 굉장히 그 아까 말했습니다. 시바견하고 꼬치단을 딱 섞어놓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이제 주문 카드를 완성한 사람은 버거 나왔습니다 외쳐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죠. 막상 즐겨보면 또 이제 많이 5명까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서 즐겼을 때 그 뭔가 그 승부욕, 저 친구도 만드는데 왜 나 하면서 그런 승부욕으로 도전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총 이제 그 주문 카드를 보면 이제 별 그림이 있어요. 요게 점수인데 이 별이
이제 7개 7점을 다 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버거와 섭이 지금 팝콘에듀에서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자, 다음 게임은 블록 파티입니다. 휴플레이, 이거 아스모디 코리아랑 놀이 속의 세상에서 같이 출시된 게임이고요. 판매는 여기 휴플레이 엔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6,600원이고요. 요거 한번 저희 저번에 웹진에서 저희 보드게이머즈 웹진에서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 우선 6명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아무래도 요런 파티게임 느낌이 있는 건 많이 즐길수록 재밌는데, 이거는 그동안 그림 그리는 건데 나는 손이 좀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이 게임은 좀 도전해볼 만한데 싶은 느낌인데, 오히려 이거는 그 그림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색감? 뭔가 그런 어떤 도형의 포착력, 그러니까 어쩜 도형의 특징을 얼마나 빨리 잘 잡아내는가 하는데 좀 포인트가 있는 게임입니다. 술래랑,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가 다 문제를 만드는 제작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은 이 카드 중에 하나의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블럭들로. 그런데 이때 블럭의 주의 조건은, 또 아이들하고 많이 하는 막 블럭 가져와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공동 공간에서 하나씩만 가져와서 놔야 되고, 단어를 한 번 한 걸 또 하면 안 되고, 물론 이 단어가 이제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이 단어가 뭐지? 모를 수도 있고, 그림의 형태를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봐서 이 색감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찾는 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전 과제를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재미난 MSG 같은 요소인데, 도전 과제가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도전 과제를 딱 펼쳐서 30초 동안 하는데 블럭을 가장 적게 사용을 하는 이런 미션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마다. 그래서 시작하면은 막 30초 동안 맞추는데, 야, 이거 진짜 잘했더라고요. 잘 딱 보면은 느낌 오지 않나요? 이거 거북이, 이거 자동차, 이거는 좀 낙타인가? 낙타 아니겠죠? 이건 강아지겠죠? 강아지 같은 느낌? 이거 당근.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작자의 그림을 아까 처음 뽑았던 술래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술래가 보고 맞추면 술래도 1점, 제작자도 1점. 그리고 술래가 이거 4개를 다 맞추면 4점을 먹는 거죠. 그리고 제작자들은 각각 1점씩 먹고, 술래가 만약 틀렸어요. 이거 봤는데 강아지인데 라마 막 이랬어. 그러면은 나머지 제작자들에게 기회가 가는 겁니다. 정답 외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맞춰서 점수를 먹는 건데, 이런 경우 그러면은 순발력도 빠른 사람이 술래 틀릴 때마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빼앗기 토큰이라는 걸 놔서 한 번만, 그러니까 술래가 틀렸을 때 제작자가 제작자의 정답을 맞추는 거는 단 한 번만 좀 제한을 둔 것도 좋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도전 과제가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블럭을 가장 적게 사용하기.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당근 3개 썼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보너스로 1점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술래를 한 번씩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술래는 나머지 제작자 걸 다 맞추면 한 번에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술래는 한 번씩 돌아가고 그 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거 도전 카드가 뭐가 나올지, 이런 재미랑, 이 색깔이 지금 2, 4, 6, 8, 11개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도형을 만드는 재미, 이게 굉장히 참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뭔가 창의력을 볼 수도 있고,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 같이 즐기는 사람들의 그런 기발한 센스, 이런 걸 볼 수 있는. 요거는 칼 같은데?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아니면 칼 같은데? 이건 왕관 같죠? 이건 뭐야? 굉장히 뭔가 큐브가 3개가 아니라 살짝 돌려놓은 게 지렁인가? 이거 어렵네. 이거 뭐지? 상대방의 그런 뭔가 창작물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게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게임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막 그리는 게임이 하다 보면은 하고 지우고 하다 보면 이 그림판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아무리 이제 한두 번은 괜찮다 치더라도 막 진짜 굉장히 많이 즐기다 보면은 아무리 지워도 이제 판이 좀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잉크라든지 펜 이런 게 쓸 필요 없이 이런 큐브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리플레이성도 좋고 많이 즐겨도 깔끔한. 물론 단 이제 단점이 이 큐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너무 이제 왁작지껄 즐기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블럭 파티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두둥. 다음 게임은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클러치 타임인데요. 그 로터스 프로고 게임에서 출시된 게임입니다. 혼자 아니면 둘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농구 테마의 게임이에요. 바스켓볼. 농구라고 해서 이제 풀코트가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코트 있잖아요. 맨투맨 느낌의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 방코트인데 5명이서 즐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의 룰을 제가 이제 볼 수 없고 게임을 즐겨본 게 아니고, 이 페이지 내에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2종류가 있는데, 슈카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타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선수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이 그림을 내면은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해서 내 배치에 맞게끔 카드를 이동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수비 카드는 수비수도 내가 이제 슈 카드를 이용해서 수비 카드를 내서 그 자리, 공격수가 있는 자리로 배치를 해서 딱 그렇게 서로 이제 공격하고 수비하고 한 턴씩 끝나게 되면은 이제 수비가 마킹된, 그러니까 수비수가 있는 공격수는 블러킹이 되는 거죠. 수비가 성공돼서 득점을 못하고, 수비가 없는 혼자 공격수가 이제 솔로, 뭐 맨마크가 없는 사람은 득점이 성공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타카드를 한 장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카드를 공개하면은 그 스타카드는 뭔가 이제 스타플레이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수비가 있어도 득점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같은데, 마찬가지로 수비 같은 경우도 수비도 수비지만 뭔가 이제 리바운드를 해서 다시 골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탭샷이라든지 이런 느낌처럼 여기다가 수비수지만 스타카드도 그 위치에 내 선수가 있다면 아까 이 공격수의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득점이 성공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수를 한번, 너 공격했으면 이번엔 내가 공격,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가면 그게 1라운드가 되고요. 그래서 총 5라운드 동안 서로 카드를 이용해서 득점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슈카드를 7장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장이 아무래도 선수가 갑자기 이쪽에 있다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 간에 보고 연계, 약간 여기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이동 무브에 대한 그림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2점 슛 라인 있고 마지막 외곽은 3점인데 3점은 아무래도 3점으로 한번 빠지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다른 3점이라든지 아니면 2점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왠지 밸런스상 스타카드 같은 경우는 3점보다는 2점 쪽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어떤 느낌일지는 이제 즐겨봐야 알겠지만, 아까 이제 예시 그림이 이렇게 디스크로 돼 있지만 실제 게임은 이렇게 선수 말로 돼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몰입감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 이제 클러치 타임이 로터스에서, 그래서 출시 특가로 9월 15일까지 19,8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농구 좋아하시면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상락입니다. 이제 조라쿠라는 게임인데, 이 상락을 일본어로 말하면 이제 조라쿠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이제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상 좀 늦지 않게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상세 페이지가 없는 상태라 요 긱에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조라쿠는 영향력 게임이고요. 3명에서 4명까지 즐기는데 인원수가 1, 2가 아니라 3, 4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 베이스의 게임이라서 최소한 3명, 4명 즐겨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조라쿠가 지금 2버전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큐브로. 그런데 이번 한글판으로 나오는 버전은 이렇게 미풀이 말로 돼 있는, 이렇게, 이게 이제 영향력 트릭 테이킹 게임이거든요. 카드가 3종류가 있습니다. 총, 여기 총 쏘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칼, 창, 이런 식으로 3종류가 있어서 선이 되면은 그 리드스툴을 따라서 색상을 내야 되고, 만약 물론 색깔이 없으면 다른 숫자를 내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심플하게 보면 이제 그런 룰인데, 이게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숫자가 여기가 이제 교토가 있고 1, 2, 3, 4, 5, 6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카드를 내려놨을 때 숫자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별도로 그 숫자만큼의 AP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내려놓고 내 턴에 액션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로 그 숫자에 내 말 3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을 내려놓으면 6번에다가 말 3개를 넣거나, 혹은 6만큼의 AP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AP는 예를 들어서 말을 이동시킨다든지, 기본말 말고 내 다이묘라고, 그러니까 영향력 게임이다 보니까 이 말들은 1자리가 있고 말 타고 있는 좀 큰 말이 있습니다. 다이묘 말은 이 영향력 2자리거든요. 그 친구가 이동하는 건 AP가 2가 됩니다. 그리고 혹은 그 다이묘가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말 지역에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경우도 AP가 1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AP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숫자의 말을 3개를 넣었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은, 그러니까 한 번이 돌면은 그 승리한 사람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승리한 사람의 말, 그러니까 다이모가 있는 말 지역에 영향력을 체크합니다. 그거는 이 보드판 아래에 있는 점수랑 별개로 승리의 함성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에 적혀있는 1등이 3점, 2점, 1점 이런 식인데, 그 순간 어디에 점수 계산을 하냐면 내 말, 그러니까 그 승리한 사람의 다이묘 말이 있는 곳에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긴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가면서 그 다이묘가 있던 곳에 체크를 해서 승점.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트릭에선 이겼어. 가장 높아서. 그런데 내 말이 있는 지역을 보니까 내가 1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6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닌자는 6을 또 잡아요, 얘는. 재밌지? 닌자는 6을 잡아서, 대신 닌자는 뭐 6이 안 나오면은 뭐 1이나 5가 나오는데 닌자가 나오면 의미가 없죠.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닌자를 냈을 때는 이게 AP가 없잖아요. 닌자는 거의 0인 거니까. 그래서 0은 맞기 때문에
AP는 안 주지만 처음에 닌자를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 말 3개를 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닌자를 잘 써야 돼요. 왜냐면 후반 가면은 내 말이 이제 없기 때문에 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카드가 3인이면은 6장을 쓰고 라운드당, 그 다음에 4인이면은 5장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카드를 다 쓰게 되면은 이제 이 1번에서 6번까지 지역을 계산을 해요. 영향력을. 총 3라운드가 치러지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재밌게 교토는 점수가 없어요. 여기 맨 끝에 있는 6번 지역에는 1라운드만 점수를 줍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점점 이 끝에서부터 교토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 보면 1라운드는 여기가 점수가 높지만 2라운드 가면은 이제 점점 이쪽이 높아지고 3라운드로 가면 여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라운드는 4, 5, 6번 지역에 포석을 막 깔다가 후반 2라운드 때는 또 2, 3, 4, 1, 2, 3 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되면 교토 쪽으로 전진을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재밌고, 혹은 그것을 라운드에 맞춰서 전진을 해도 되지만 내가 미리 포석을 깔아놓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은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내가 6번 카드가 나오면 나는 어차피 6은 점수를 못 주는데 말 3개를 배치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만큼 AP로 말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내가 모든 지역을 다 1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적당히 2등만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지역에서는 1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약간 밸런스가 굉장히 재밌는, 잘 맞는 게임이에요. 퀄리티가 근데 이렇게 사람 형태의 말로 출시된다는 점, 영향력 트릭 테이킹이 절묘하게 겹쳐진 게임인데, 게임 플레이 타임도 길지 않아요. 한 30분? 빠르면 1시간, 그러니까 길어야 40분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매 턴마다 내려놓은 카드의 승부도 있고, 그게 짠타 점수죠. 그러니까 그 짠타로 3점씩 계속 먹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큰 그림의 맵을 보고 이 라운드의 점수를 많이 챙겨나갈 수도 있고 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 또 이 점수가, 밸런스가 사뭇 재밌는, 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도 인상적인 게임이에요. 이게 15년에 출시된 게임이거든요. 15년 출시된 고전 게임인데도 지금에서야 나오는 게, 전 약간 출시된다고 했을 때 오? 하고 좀 의외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다시 나와도 재밌는 게임이죠.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아직 상당은 이제 출시일이라든지 가격은 미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가격과 뭐 상세 정보는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리바이브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TV 저희가 이제 그 먼저 보기에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 영상이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영상을 보시면은 리바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매력이 있는 게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직 역시 상세 페이지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보드게임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시일은 이제 9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조만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리바이브 굉장히 유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인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댓글 중에서도 봤지만, 일러스트에 관한 이야기? 이게 좀 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다르니까. 그런데 게임을 막상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러스트가 그렇게 막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콤보를 막 생각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라면은 이 자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콘?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러스트를 보면은 말하고 나니까 보이거든요. 일러스트가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 얼굴을 보기보단 이 그림을 봐요. 위 아래 이 아이콘들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다. 이제 덱빌딩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이 카드를 이제 덱빌딩이라고 해서 몇 장, 5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쓸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내 게임판에다가, 이게 이제 게임판인데, 이 게임판에 보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습니다. 꽂는 방향이.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카드도 이렇게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림은 보통 약간 기본적으로 자원을 얻는 그런 느낌들이고, 밑에는 약간의 뭔가 특수 능력 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이 3가지가 색이 있는데, 자원이 그에 걸맞게 책, 식량, 기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에 따라서 약간 특수가 있다면, 식량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이게 이제 모험을 떠나서 타일을 뒤집고 뭔가 이렇게 떠나는 그런 개척을 해나가는 테마의 게임이거든요. 5000년 뒤에 지구가 멸망을 해서 다시 인류가 생존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그래서 타일이 이렇게 보면은 눈 덮여 있습니다. 다 처음에는 시작 타일 그 주변만 빼고는 다 눈이 덮여져 있는데, 그 중앙 거점에서부터 타일을 펼쳐나가면서 탐험을 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인구도 배치하고 건물들도 배치를 해나가면서 점점 뭔가 내 종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거점에서 내가 액션을 수행하려는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 칸마다 지불해야 되는 게 식량의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판에 그 인구가 있고요.
인구는 책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지도에 보면은 그 이런 황무지 타일 말고 거점들이라는 소규모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들이 발견될 때 거기에 대해 인구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책이 필요하고 그 인구가 개방될 때는 특수 능력들 이 개방이 됩니다. 이게 약간 비대칭 또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어가 있잖아요. 기어는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타일들 뒤집다 보면은 이런 갈색 황토 타일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데 건물이건 인물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지어진 건물 혹은 이제 가운데 센터 있거든요. 중앙보드. 그쪽에서부터 거리를 체크해서 식량을 내고 그 식량과 별도로 사람은 책, 건물은 기어를 내서 짓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지형들이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 뭐 노란색, 회색. 그리고 뭐 물자원에 그려진 특수 능력들도 있는데 어쨌건 집을 건설을 지었을 때 그 주변에 칸 반경 내의 6칸의 지형의 효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게임판을 보시면 아까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트랙을 얻으면 이게 1부터 이렇게 마커를 엔진 트랙 마커를 놓고 시작하다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회색이 지금 1 하나 먹으면 2로 가고 3, 4, 5, 6, 7, 8, 9까지 간 거죠. 지금 9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엔진이 올라갑니다. 또 녹색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 동그란 지역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늘색 디스크를 올려놨던 게 해금이 되면서 내 게임판 왼쪽으로 이렇게 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은 1, 2에서 2 빠졌고 3까지 2 가고 3 가고 4는 지금 4까지 갔으니까 열린 건데 이게 재미나게 한 가지 색상만 지나도 해금이 되는 게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 3 지나야 되고 파란색은 7까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금이 되면은 이걸 쓰려면은 여기 있는 전기 토큰들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이게 구멍이 지금 이렇게 디스크 있는 지역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듀얼 레이어 보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해금이 되면은 보드판에 이렇게 열어놓고 시작을 해요. 깔아놓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엔진을 토큰을 가져와서 거기다 배치를 하고 그걸 전기 토큰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게 내 턴에 이렇게 두 가지 카드를 꽂거나 아니면 아까 탐험 타일을 뒤집거나 건물을 짓거나 인물 카드라거나 아니면 뭐 스위치라는 걸 내려서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특수 능력들이 조금씩 생겨나는데 그렇게 스위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2가지 별도로 이 번개 자원이 있으면은 번개 토큰으로 내 엔진에 올려놓고 풀액션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콤보를 내는 맛이 초반에는 별로 그렇게 없다가 엔진 트랙도 열리고 번개 토큰도 이제 자원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색 토큰이 채워 나가다 보면 얻기도 하고 이 지도상에서 그 물 자원이 이제 특수 능력들을 주는 그런 지형들인데 내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번개 토큰을 얻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난 번개 토큰들로 엔진을 구성해서 그 번개 토큰들로 풀액션을 수행하다 보면 이게 약간 콤보의 뽕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특히 카드를 여기다 꼽아 놓으면 내가 이제 이 카드를 휴식이라는 걸 취해서 뽑기 전까지는 이 카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칸이 좋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뭐가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친구는 여기에 녹색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카드를 꼽았을 때 그 카드의 색상과 이 슬롯 그러니까 부가기능 토큰이라는 게 색깔이 맞으면 이 자원을 보너스로 또 얻어요. 많이 쓰고 싶잖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카드를 한번 꽂고 나면은 휴식이라는 걸 취해서 이걸 빼낸 뒤에 그 뒤에 쓰는데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 동면 카드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턴 쉬어서 돌아와요. 동면 카드라는 영역을 우선 내 카드로 가져왔다가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제 쓰는 거죠. 동면 카드에 있는 걸. 그리고 여기에 꽂혔던 카드들은 다 뽑아서 다시 여기다가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2번 휴식을 취해야 여기 썼던 카드가 다시 돌아오는 셈인 거죠. 그런데 특정 엔진들 특수 프리액션을 통해서 썼던 카드를 뽑는 경우가 또 있고 어떤 엔진을 만들어 가서 테크를 타느냐 그리고 이 타일 어떤 것을 뒤집느냐 그리고 타일을 뒤집었을 때 탐험 타일을 뒤집은 사람이 이 타일 배치 권한도 있을 뿐더러 타일을 탐험하는 승점과 또 이 개척차 그러니까 이게 엔진 빌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개척자 타일을 골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뭐 탐험을 하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우리 종족으로 데려온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탐험을 많이 할수록 이 개척자 카드들도 늘어나게 되고 탐험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자리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또 거리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계속 눈치가 굉장히 재밌는 느낌의 게임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제가 들어오겠지? 그럼 난 여길 열어야지?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저기 굉장히 자리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건물이 소형 건물과 대형 건물이 있는데 소형을 배치하면 그 주변에 얻는 혜택이 한 번밖에 먹지만 대형으로 지으면 그 혜택을 2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지역 들어가면 엔진 트랙을 한 번에 여러 번 올릴 수 있겠네? 그럼 그 지역에 기어를 5개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대형 건물을 지어서 한 번에 1억 천금을 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게임이 끝났을 때 끝내기 점수 같은 게 이 각 귀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결국은 나 저거를 먹으면 점수를 많이 먹겠다, 그런 뻥튀기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내가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 지역에 내 인물을 놔야 그 조건에 해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는 누가 놔도 또 놀 수가 있어서 약간 뭐 뒤에 놔도 되지만 먼저 누군가가 놨다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 자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선착순 요소 또 존재해서, 내가 이 엔딩 점수, 그러니까 대형 거점 건물이라거든요. 여기다가 말 먼저 놓으면은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 친구가 나에게 자원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 방식이 이제 이 유물, 이게 다 떨어지면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 시작할 때 미션 같은 걸 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미션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공개로 하나 갖고 시작하는데, 요 위에 그러니까 내 조건마다 점수를 주지만 이 점수가 이 유물 토큰이 있어야 그 곱하기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많아, 그러면 나는 보라색 유물을 갖고 싶겠죠. 그리고 상대는 뭐 난 이게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주황색을 갖고 싶겠고. 그런데 이게 유한하게 위에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이 유물이 놓여지는 게 개수가 달라요, 색깔별로. 그래서 저 색깔을 먼저 내가 확보해야겠다, 그런 또 선착순 눈치 요소가 또 있습니다. 이 요소가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저걸 빨리 획득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선착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상대편도 뭘 가져가고 하다 보면 게임이 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엔진 테크 게임이다 보니까 나는 엔진이 잘 갖춰주면 후반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게임을 질질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 유물 토큰을 빨리 가져가려는 그런 흐름 때문에 게임이 생각보다 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엔진이 막 이만큼 만들어서 생각하다가도 게임이 금방 끝났겠네 해서 엔진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점수를 또 계산하게 되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바이브 유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의 요소 게임이에요. 그리고 할 때마다 캠페인 모드도 있어가지고 게임의 요소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많은 유로게이머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고, 점수가 8.2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282, 작년에 출시된 게임인데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찐 유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본파이어입니다. 본파이어 이거 코보기에서 이제 조만간 출시된다고 하는데 빅박스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평점은 빅박스 기준이 아니라서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빅박스는 한 4가지인가 5가지의 이제 모듈 확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 포함된 버전이니까 요거보다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겠죠. 자, 본파이어 스테판 펠트의 2020년 작품입니다. 이제서야 나왔어요. 제가 요거 예전 라이브, 별파 때 라이브 했을 때가 벌써, 그러니까 지금 3년 된 건가? 와, 굉장히 오래됐네. 자, 우선 스테판 펠트의 그 재미난 또 여러가지 포인트 샐러드의 느낌들이 잘 담겨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일자, 하나의 타일에 3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 타일들을 이쪽에 배치를 하면, 그 배치를 했을 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내 기존 그림들하고. 그럼 이 토큰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타일을 배치하면은 그 해당 토큰들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토큰들이 뭐 이 그림마다 이렇게 내가 보유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원은 제한 없습니다. 이 토큰을 갖게 되는데, 그럼 그 토큰을 지불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액션을 수급받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타일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게임 끝나고 3점이 되기 때문에 이 액션을 최소화할수록 물론 좋아요. 하지만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태클을 타냐에 따라서 해당 그림을 가장 많이 붙이는 게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이제 얽히설키 붙이는 건 실은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 토큰들, 이 자원 토큰들 가지고 어떤 액션들을 하느냐가 이제 메인판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우선 여기 영역이 2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신탁, 신들에게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느낌이라서 신들이 이제 뭐 자원을 주는 그런 느낌의 제사단 같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백길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떠나서 거기에게 뭐 이제 자신의 신들을 전파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우선 여기 배가 저마다 있는데, 배를 이동하는 토큰이 파란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색 토큰 보이시죠? 이 하늘색 토큰을 낼 때마다 하나 내면 1칸, 2개 내면 2칸, 뭐 3개 내면 아무 칸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토큰을 낼 때마다 좀 액션이 달라지는 그런 칸이고요. 배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여기 동그란 게 이제 미션들이에요. 이거를 가져와서 내 개인판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쌌는데, 이게 3가지 색깔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하늘색, 뭐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나뉘어 있는데, 내가 배가 정착돼 있는 곳에 이 뚜껑 미션을 가져오는 게 여기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하나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땐 하나를 내지만, 누군가가 하나라도 가져갔어요. 그럼 그땐 2개를 내는. 그러니까 선착순 요소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져오는 게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중앙에 미션을 가져오는 거 외에도 4군데에 이렇게 만세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세. 수호자 같은 친구들. 여기다가 배를 배치하고 수호자를 가져오려면 토큰에 수호자 타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회색. 여기 안 보이냐? 여기 있네요. 하늘색. 이 하늘색을 내면은 그 수호자 토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호자가 왜 필요하냐면 4가지 색상이 처음에는 자기 색상의 수호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아까 이 게임판 보면은 이 왼쪽에서부터 이 수호자가 이렇게 돕니다. 이동을 해요. 그것도 역시 하늘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낸만큼 이동을 하거나인데 이동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 그려진 요것들 보상을 얻어요. 그 길에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이 보상, 이 길목 타일을 어디서 얻냐면 여기서 가져옵니다. 요게 이 녹색. 다 퍼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길 타일 4개 오픈된 걸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여기 중반까지는 1개를 냅니다. 반절까지는 1개를 내고 후반 반절은 2개를 내야 돼요. 녹색 2개를. 그런 식으로 내야 되고 그럼 이걸 왜 내냐? 왜 가져와요? 라고 하면은 이 수호가 이 만세하는 친구가 길목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동을 하다가 얘가 이 지역에 가서 제사단에다가 가야 점수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얻으려면 아까 미션을 가져왔잖아요. 이 미션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션을 처음 가져왔어요. 그럼 미션을 가져와서 이 미션을 내가 수행하면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션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빨간색 길목. 지금 이거 빨간색. 그럼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었다고 이 승점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이 뒤집게 되면은 게임판에 이 작은 애들이 또 있습니다. 작은 미풀들이 대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애들이 뒤집어지면 걔가 출동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보상지역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상지역존에 배치를 해서 그 해당 보너스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해금되면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엔딩 트리거가 여기 날아간 얘들의 수예요. 엔딩 트리거가 발동됐을 때 바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5번의 라운드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5회전이 돌 수 있게끔 카운팅을 하는 거죠. 자, 우리 5번 남았다, 4번 남았다 해서 트리거가 된 뒤에 5번까지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거 뒤집어지잖아요. 액션을 하면.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점수를 먹냐면 이 만세하는 친구가 이렇게 돌다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보면은 게임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진짜 좋아 이 형. 그러니까 이 타일을 가져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녹색 타일을 그러면 여기도 다리 놓고 여기도 다리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보이시죠? 문양별로 또 이 구멍이 다릅니다. 문양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문양 있죠? 여기 문양 있잖아요. 문양별로 여기 홈이 달라요. 그래서 이 홈을 맞춰서 가져오는 게 이제 보라색인데 여기 보라색 타일 있죠? 이걸 돌려서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이 형. 이렇게 끼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자원이 있고 여기에는 또 액션 토큰, 아까 우리가 타일을 붙여서 얻을 수 있는 액션 토큰이고 위에 이게 이제 우리 길목 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류 중에 2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길목 타일 먹고 액션을 먹거나 자원하고 액션을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한 칸을 냈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내면 당연히 2칸 갈 수 있고 3개를 내면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토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면 난 못 가져가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잘 골라서 가져가야 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가져가게 되면은 배치를 하는데 이 형이 또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쓴 게 뭐냐면 이 타일, 그러니까 이 길목 타일은 이쪽에서부터 붙여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이 통로 타일은 거꾸로 붙여나가요. 거꾸로 붙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호자가 이 길목이 있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만세하고 점수를 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내기 점수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러려면은 이 길목 타일이 이렇게 들어오고 통로 토큰은 또 거꾸로 들어와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빨리 되겠죠. 어떻게 보면 중앙 교차 지점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길목이 생겨나야 이제 만세하는 수호자가 이동을 하면서 쏙 들어가야 게임 끝나야 이 점수를 얻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색이 있는데 갈색은 이제 노움 타일이라고 얘네가 이제 뭐 게임 도중에 효과 주는 패시브 엔진 느낌의 게임이고 이건 장로 끝나고 종료 점수 주는 효과. 그래서 장로는 6장이 총 주어지는데 이렇게 장로 타일은 여기다 깔고 엔진 타일, 그 일반 노움 타일은 여기다 놓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노움 타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배를 배치해서 여기서 이 토큰을 가져갈 때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그림이. 그래서 그 자원을 지불을 해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관리도 아까 여기 신탁에서 액션 토큰하고 그 길목
통로 토큰 외에도 자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여기다가 이 미션 토큰을 가져갈 때 섬에 그려진 자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내야 돼요.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더미를 쌓아놓거든요. 뚜껑을 놓는 더미를. 그럼 뚜껑에도 자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절로 나눠서 놓는데 섬에서 이 미션을 가져갈 때는 섬에 그려진 자원 플러스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려는 뚜껑 토큰에 있는 자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걸 내고 뚜껑을 막으면서 자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원 관리도 필요하고 이 액션도 필요하고 내가 엔진 하려면 이 길목 정말 생각할 게 겁나 많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포인트 샐러드의 정수를 담은 게임입니다. 또 이제 미션을 딱 수행할 때 사람을 보내면 한 번씩은 개운한 요소를 줘요. 왜냐면은 공짜로 배를 갑자기 이동시킨다든지 그냥 카드 가져간다든지 하는 그런 보너스 요소들을 주는데, 이것도 내가 일꾼을 한 곳 배치하는 곳은 또 못 배치하기 때문에 그 보너스 감질만 나는 그 갈증 요소도 한 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미션들 먼저 꽉 채운다거나 하는 그런 선착순 미션으로 인해서 보너스 이 애들을 배치해서 혜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하나의 혜택을 2개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긴 한데요. 그것만 또 바라다가는 이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적당하게 엔진을 잘 만들어서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버건디 최근에 또 뜨잖아요. 버건디 같이 그런 뭔가 다양한 그 특징에 맞춰서 엔진을 태클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펠트롤 게임이 그러니까 한 가지는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특정 태클을 타서 달려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들이 있고, 약간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면서 태클을 타야 되는 느낌의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건디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클 하나를 버리기보다는 약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되 특정 어떤 그 중에서 하나를 유달리 선착순 요소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요 게임도 약간 그렇습니다. 본파이어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가다가 선착순으로 내가 먼저 잘 쳐야 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오히려 여러 펠트 게임 중에서는 버건디랑 좀 더 달란마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 타일 때문에 자리 배치? 버건디도 그렇잖아요. 타일을 어떻게 끼워놔야 되나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타일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내가 최대한 타일을 한 번에 놨을 때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런 고민도 있어서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확장들이 들어가면서 좀 더 고민할 거리 요소들, 세계수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자원을 가지고 좀 더 쓸 수 있는 느낌의 모듈들이 더 확장이 추가됐다는 점. 그래서 본파이어 빅박스로 이번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본파이어 좋아하실 만한, 펠트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진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본파이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게임 남은 것 같습니다. 달려볼게요. 두둥. 그웨트입니다. 그웨트를 소개하게 될 줄 몰랐네요. 왜냐면은 구매 가이드 하기 전에 나왔었던 게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초판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2판이 한글판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웨트 2판. 지금 이제 올해 아마 SM 가면 이제 세 번째 뉴질랜드 나올 것 같은데, 한국도 빨리 아르헨티나, 뉴질랜드까지 해서 한글판이 출시되길 또 우선 소개하기 전에 기대를 해보고요. 그웨트라는 게임은 알렉산더 피스터의 가장 이제 대표작이 돼버렸죠. 역작이 돼버렸고, 랭킹 어딨어? 32위. 에 올라가 있는 전략 게임입니다. 유로 전략 덱빌딩 게임인데요.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소파리 게임이라고 하죠. 소파리 게임인데, 우선 2판이 1판과 달라진 점이 그래픽 너무 예뻐졌고요. 트레이가 있어서 트레이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것도 좋아졌고요. 예뻐졌다라는 게 우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주머니들이 생겨가지고 좀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서 보여지는 거, 게임 플레이성, 이 모든 게 다 올라가서 거의 다 이제 갈아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웨트 2, 그웨트 3 나오는 게 이 2판 기준 그래픽 출시가 되기 때문에 컬렉션으로 딱 모으려면은 지금 2판으로 사시는 게 보시기에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파리 게임인데요. 내 덱에서 소를 꺼내가지고 이 소를 가지고 내 핸드에 들어간 이 소를 팔 수 있는 소입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요. 그때 내 손에 있는 소 카드의 가치에 따라서 토큰을 놓고, 그리고 그 소만큼의 이제 돈을 받습니다. 소를 팔았다는 게 내 덱에서 제거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내 옆에다가 착옥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소를 꺼내요. 그러니까 소가 높은 가치일수록 멀리 떠날 수 있는데, 멀리 떠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떠나면서 놓는 디스크가 게임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나야 그만큼 점수를 많이 얻게 되고, 떠나지 못하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놓게 돼요. 그리고 디스크는 한 번 또 내가 놓은 지역에 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6값어치에 6값에 소를 판매를 했다면
디스크를 6에다가 한번 놨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한 바퀴 돌았을 때는 6에다가 못 넣고 그 뒤에다가만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항상 소를 최대한 높은 값어치의 소를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랑 디스크가 연결되게 놓으면 또 그 사이에 보상을 얻는 그런 소소한 또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인이다. 그러니까 좋은 소를 가지고 내가 저기다가 판매를 해야 된다가 목적이고요. 그럼 얘가 가는 과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을 멈춰가지고 론델 약간 변형이죠. 내가 멈춰서 그 지역의 액션을 수행하고 또 가서 수행하는데 여기 이동하면은 내 건물이나 혹은 중립 건물이 있습니다. 회색 처음에 게임 세팅할 때 깔아놓는 그래서 중립 건물이나 내 건물에 멈췄으면은 그 칸에 그려진 액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이 이제 뭐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둘 다 수행할 수 있는데 이제 순서는 자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액션을 수행하고 싶으면 이제 약간 엔진 빌딩 느낌도 있는 거죠. 내가 건물을 가지고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재난 타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면은 내 게임판 여기 보면은 요런 보조, 단일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해금됐으면 그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땅에 멈췄거나 재난 타일에 멈추면은 이걸 수행하는데 그게 안 멈추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동이 여기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3칸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내가 3칸을 가도 내 땅을 못 가요. 상대편 땅 뭐 재난 타일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쓰는 거고 그러지 않고 요것도 이제 해금을 타면은 더 말을 이동할 수 있는 추가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이런 단일 액션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해금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해금 디스크가 아까 소를 배달할 때 놓는 디스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소를 팔고 한번 돌 때마다 내가 능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건데 어떤 능력을 강화시킬 건지는 내 선택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발생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3가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 중요하죠. 카우보이를 몇 명 내가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소를 살 때 그 등급 그리고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우보이를 많이 보유할수록 높은 등급을 또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많이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2판에서 달라진 점이 시멘틱 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가 뭐냐면 소를 구매하면은 처음에는 2등급짜리 소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캔자스시티를 가게 되면은 이 소가 이제 자랍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소 등급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의 자라난다는 재미난 2판에 추가된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가는 건축을 지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내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명의 건축가를 보유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옆에 숫자가 적혀있죠? 이 숫자에 맞게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사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캔자스시티에 돌아서 내가 소를 등급만큼 이 디스크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디스크를 놓을 때 내가 디스크를 놓는 자리랑 내가 기존에 지금 도착해 있는 기차 위치에 거리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앞에 있고 기차가 뒤에 있으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고 반대로 내 디스크가 기차 뒤쪽에다 배치한다. 그러니까 기차가 그만큼 앞에 나가 있으면 비용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 앞으로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액션 칸을 보면은 기차를 갈 때 이 기관사의 수만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많으면 한 번에 액션을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사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차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직진으로 쭉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꺾이는 코스 멈추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멈추면은 역장 토큰이라고 해서 내 디스크를 놓고 돈을 내고 점수를 먹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인물 타일 아무거나 내도 됩니다. 꼭 뭐 역장이라도 기관사만 놓는 건 아니고요. 뭐 건축가를 내도 되고 카우보이를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디스크를 놓으면서 이 역장 토큰을 가져와 이 효과를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점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토큰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고 그냥 왜냐면 이게 한 칸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 칸을 손해보기 싫다면 쭉 달려도 됩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 3가지의 사람은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서 챙기느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웨트 2판은 소가 조금 더 중요한 느낌의 게임인지라 이제 카우보이를 메인으로 확보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건축가랑 기관사 둘 중에 이제 어떤 거 내가 입맛에 따라 약간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빠뜨렸는데 그웨트 2판 같은 경우는 1인 풀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그래픽적으로나 그런 게임 컨텐츠적으로나 확실히 1판보다는 너무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라 1판 계신 분들이라도 2판은 또 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어서 확실히 2판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 2판이 이제 코보게에서 조만간 출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덱 빌딩 좋아하시고 엔진 빌딩 좋아하시고 또 웬만한 사람들이 좀 뭐랄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언어 요소도 없다 보니까
직관적이기도 하고 내가 멈춰서 그 액션 수행하고 한 바퀴 돌면 갖고 있는 소 팔고 그래서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론데 자체가 브루마블이 갖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돌고 도는 느낌이라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점도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웨이트가 높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각 기능들 이 엔진을 어떻게 절묘하게 콤보를 짜서 사용하냐 때문에 높은 거지 게임을 쉽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게임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웨트 설명하기 좋은 게임인지라 이 게임 2판 출시돼서 아예 그웨트 없으신 분들이면은 당연히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알아본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9월 상반기 편이었습니다. 이번 구매 가이드는 그러니까 패밀리 파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부터 찐 유로를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크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5일에는 저희 보드게이머즈가 주관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 갖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우주TV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빠!